발레리나 토끼. 깊은 숲속 언제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기 토끼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아이들이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하얀 치마가 하늘하늘 흔들렸죠. 정말 예쁘다. 나도 춤추고 싶어.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아기 토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어머나, 뜻밖의 손님이네. 너도 발레를 배우러 왔니? 아기 토끼는 용기를 내어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끼가 발레를 한다고? 정말?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기 토끼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선생님은 생긋 웃으며 아기 토끼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럼 레슨을 시작하겠어요. 음악에 맞춰 하나, 둘, 셋. 탄듀 아라베스크. 발끝을 뻗고 하나, 둘, 셋. 아기 토끼는 발레를 배우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안 되는 동작도 많고 실수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게다가 점프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토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볼짝. 좋겠다. 나도 춤을 추고 싶어. 어느새 창 너머로 아기 토끼의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어머나, 너희도 발레를 배우러 왔니? 아기 토끼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토끼들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죠. 그때부터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박자를 타며 하나, 둘, 셋. 어느 날 레슨을 받으러 간 아기 토끼들은 평소와 다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곧 발표회가 있어. 선생님은 아쉬운 듯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아기 토끼들은 실망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끼리 발표회를 해보면 어때? 우리끼리 발표회. 정말 멋진 생각이야. 얼른 준비해야지. 우선 발레 의상을 만들어요. 하늘하늘 예쁘게 완성될까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숲속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초대장. 토끼 발레단이 발표회를 합니다. 동그란 달림이 뜨는 밤, 숲에서 제일 큰 그루터기로 오세요.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 아기 토끼들의 발레 발표회가 시작되었어요. 함께 발레를 배우는 아이들도 아기 토끼들을 응원하러 와주었어요. 토끼들의 공연을 본 아이들은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무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춰도 될까? 한 아이의 말에 아기 토끼는 기뻐서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두 언제까지나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나랑 같이 놀자. 멍멍. 코코야, 심심해? 우리 같이 놀자. 우산을 펴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리고 북극의 얼음집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신다고 상상해봐. 종이를 여러 모양으로 오리자. 우와! 커다란 미끄럼틀이 생겼어. 이 조그만 공룡이 아주 먼 옛날엔 장난감이 아니었어. 안녕.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아. 뚝딱 뚝딱.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걸. 화분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 있니? 화분 속에선 할 게 아주 많아. 브로콜리를 보면 커다란 브로콜리 나무가 있는 널따란 공원에 가보고 싶어. 영차, 영차, 맛있는 빵 터널을 만들자. 승객 여러분, 의자 위에 잘 앉아주세요. 출발! 다음 정거장은 블랙홀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요리조리 움직이면 멋진 친구들이 나타나. 와! 코코야! 우리 나가 놀자! 응가 공주. 아침 8시 45분이 되자 응가나라 궁전 앞으로 백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뿌! 응가공주님의 응가 시간입니다. 응가 공주는 궁전 화장실에서 응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 왕자와 엄마 마마와 아빠 마마도 공주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공주님 힘내세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궁전 밖에서는 백성들의 힘찬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마마, 내 황금 슬리퍼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없으니 기운이 나질 않잖아요. 응가 공주는 투정을 부리며 말했어요. 엄마 마마는 허둥지둥 황금 슬리퍼를 찾아왔어요. 두 발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을 보고 만족한 응가 공주는 기운이 났어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퐁당! 만세! 만세! 공주님이 응가를 하셨다! 하지만 응가 공주는 아직 배가 아팠어요. 공주님, 기운 내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모두들 한 목소리로 응원했어요. 아, 심심해. 아빠, 마마,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응가 공주가 투덜댔어요. 아빠 마마는 불이 나게 책을 가져왔어요. 토끼와 사자가 그려진 그림책이었답니다. 아냐, 아냐. 공룡이 나오는 이야기가 좋아요. 아빠 마마는 다시 공룡 그림책을 가져왔어요. 책을 읽고 즐거워진 응가 공주는 기운이 났어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풍덩! 만세! 만세! 공주님이 두 번째 응가를 하셨다! 하지만 공주는 여전히 배가 아팠어요. 공주님 기운 내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모두들 벌떡 일어나 발을 구르며 응원했어요.
아, 심심해. 공주님이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배만 꾸르륵거리고 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생 왕자, 이리 와서 같이 놀아줘. 동생 왕자는 휴지를 줄줄 풀어서 멋진 꽃밭을 만들었어요. 샤워기로 분수도 만들고 문고리에 매달려 제주 넘기도 보여주었죠. 비누와 샴푸로 맛있는 향기가 나는 비눗방울을 만들자 화장실은 멋진 공원이 되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은가공주는 다시 힘을 줬어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응가! 응가가 안 나와요. 배가 아픈데도 안 나와요. 공주님, 우리 같이 힘내요. 나와라, 영차! 나와라, 야! 모두들 안타까워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땀방울 뿐이었죠. 탁! 우와! 드디어 응가가 나왔다! 백성들이 기뻐 외쳤어요. 하지만 응가가 아니에요. 슬리퍼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철퍼덕! 와! 진짜 응가가 나왔다! 백성들 모두 환호했어요. 하지만 응가가 아니에요. 책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배 아파, 힘들어. 와! 응가공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마마도 아빠 마마도 동생 왕자까지도 모두 같이 울었답니다. 화장실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약을 사올까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옵시다. 옹알옹알. 물구나무를 사면 어떨까요? 그때 누군가 크게 외쳤어요. 공주님, 야채랑 물을 드셔야 해요. 과자랑 소시지만 드셔서 변비에 걸린 거예요. 은가공주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아작아작 채소와 사각사각 과일도 꿀꺽 삼켰어요. 응가야 부드러워져라. 야! 누군가 또 외쳤어요. 공주님, 운동을 하셔야 해요. 장이 튼튼해야 변비가 안 생겨요. 엉덩이를 실룩, 붕어처럼 요리조리 흔들어 보세요. 꾸르르르륵, 빠방, 빵빵빵, 뽀봉, 뽕뽕뽕. 공주님, 지금이에요. 얼른 변기에 앉으세요. 백성들이 다 같이 소리쳤어요. 뿌앙! 동생 왕자와 엄마 마마와 아빠 마마와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했어요. 영차, 영차, 응가, 응가. 풍덩! 풍더덩! 만세! 만세! 공주님이 해내셨다! 한꺼번에 응가를 2번이나 하셨다! 장해요 공주님! 축하해요 공주님! 모두들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공주님, 응가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엄마 마마가 휴지를 들고 말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아빠 마마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마마가 기뻐하며 응가를 닦아줬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궁전 밖에 있던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을 닦고 발코니로 나온 응가공주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난 지금 응가 4번이나 했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큰 거 하나. 아주 커. 모두들 춤을 추며 기뻐했답니다. 애완동물 뽐내기 대회. 마을에서 애완동물 뽐내기 대회가 열린대요.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죠. 매트가 말했어요. 나는 개미들을 가지고 올 거야. 로버토도 뽐내며 말했죠. 나는 생쥐를 가지고 와야지. 아치, 넌 고양이를 가지고 올 거니? 물론이지. 아치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모두들 애완동물 뽐내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치가 소리쳤죠. 고양이야, 어디 있니? 누구 우리 고양이 본 사람 없어요? 아치와 윌리는 고양이가 늘 숨던 곳을 살폈고요. 피터와 수지는 윗길과 아랫길에서 고양이를 열심히 찾았죠. 하지만 고양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치의 엄마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아치는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우리 고양이 못 봤어요? 고양이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아치,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잘 알잖니.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단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양이를 데려가야 해요. 이제 곧 대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마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을 거예요. 아치는 집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치는 창가로 나왔어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고양이 녀석을 찾을 수가 없네. 너희끼리 먼저 가. 피터가 말했죠. 에구 미안해 아치. 수지도 말했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이따 봐. 친구들은 대회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바로 그때 로버토의 생쥐가 잽싸게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윌리는 생쥐를 뒤쫓았죠. 그 뒤를 따라 로버토는 윌리를, 피터는 로버토를, 수지는 피터를 쫓았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대회가 시작되었답니다. 심사위원들은 소리쳤어요.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한 줄로 서주세요. 심사위원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애완동물들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죠. 이 녀석은 몇 살이지? 이름이 뭐니? 모두들 최고상을 하나씩 받았어요. 최고로 수다스러운 앵무새, 아주 잘생긴 개구리, 가장 애교 많은 물고기, 매우 노란 카나리아, 엄청 부지런한 개미, 매우 화려한 금붕어, 허리가 무지 긴 멍멍이, 굉장히 날쌘 생쥐, 정말 부드러운 강아지, 진짜 느린 거북이 등등 너무나 많았죠. 모두 최고였어요. 마지막 상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봐, 아치가 오고 있어.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어서 오렴, 때 맞춰 왔구나. 그 주머니엔 뭐가 들었니? 제 애완동물이요. 한번 봐도 될까? 바로 그때 아치의 고양이가 어떤 할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이 크게 소리쳤죠. 할머니께 세상에서 최고로 긴 코수염 고양이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말할 새도 없이 그 심사위원은 할머니께 파란 리본을 달아드렸어요. 그러고는 아치에게로 왔지요. 병 속에 어떤 애완동물이 들어있니? 세균이요. 아치가 대답했어요. 그 세균의 이름이 뭐지? 아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죠. 미니예요. 두 심사위원은 서로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심사위원들은 발표했죠. 미니에게는 최고로 얌전한 세균상을 주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할머니께서 아치에게 다가와 물으셨어요.
이 녀석은 내 고양이지? 상은 내가 받아야겠구나. 아치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치와 친구들은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상을 양보해줘서 고맙구나. 아치가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랑 리본이 잘 어울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아치와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행복을 나르는 버스. CJ는 교회를 나서자마자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내려왔어요. 바깥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CJ는 비냄새가 나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그때 빗방울이 CJ 코에 똑똑 떨어지더니 이내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CJ는 비를 피해서 할머니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옷이 다 축축해졌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나무도 목이 많이 마르거든, CJ. 저 큰 나무를 보렴. 굵은 빨대로 이 비를 쭉쭉 빨아마시고 있잖니. CJ는 나무를 한참 쳐다보았지만 빨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CJ는 꽃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지나치는 자동차들 앞 유리창에 비가 후두둑 쏟아지는 것도요. 때마침 친구 콜비가 자동차 뒷좌석에 타더니 CJ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자동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죠. 할머니, 우린 왜 자동차가 없어요? CJ가 물었어요. 뭐하러 자동차가 필요하니? 내가 좋아하는 불 뿜는 악어 버스가 있는데. 그리고 데니스 기사 아저씨가 CJ 너를 위해서 늘 마술을 보여주시잖아. 그때 두 사람 앞에 버스가 끼익 하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푸 소리를 내며 축 내려앉더니 문이 열렸어요. 데니스 기사 아저씨가 이게 뭘까? 하며 CJ의 귀 뒤에서 손을 살짝 휘저었어요. 그러자 데니스 아저씨의 손에서 마법처럼 동전이 생겨났죠. 데니스 아저씨는 동전을 CJ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고는 CJ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오른쪽 앞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기타줄을 맞추고 있었고 옆에는 머리에 보자기를 두른 할머니가 나비가 든 유리병을 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CJ도 할머니를 따라 인사했죠. 버스는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춰섰어요.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CJ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린 항상 예배가 끝나면 거기에 가요? 미구엘이랑 콜비는 안 가잖아요. 그 애들에겐 안타까운 일이구나, CJ. 그 애들은 보보나 선글라스 낀 남자를 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트릭시에게 새 모자도 생겼다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CJ는 안 된 건 자기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차들이 양쪽으로 휙휙 지나가고 남자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한 아저씨가 점박이 강아지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CJ가 자리를 양보하며 말했죠. 저 아저씨는 왜 보지 못할까요? CJ, 꼭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귀로 세상을 본단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코로도 볼 수 있죠.
아저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오늘 강하고 세련된 향수를 쓰셨군요. 할머니가 아저씨의 손을 꼭 쥐며 빙긋 웃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두 명의 형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CJ는 두 형이 음악을 들으며 뒤로 가는 모습을 보았죠. 할머니, 나도 형들처럼 저렇게 음악 듣고 싶어요. 할머니가 잠시 뜨개질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우리 바로 맞은편에 진짜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해보렴, CJ. CJ가 부탁할 필요는 없었어요. 기타 치는 아저씨가 이미 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으니까요. 눈먼 아저씨가 속삭였어요. 마법 같은 음악이 느껴지는군요. 눈을 감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CJ와 점박이 강아지도 눈을 감았답니다. CJ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악의 멜로디를 따라 버스 밖으로, 붐비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 물결 위에서 피어오르고 새들이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다녔죠. 유리병 속 나비들이 달빛 속에서 자유롭게 훨훨 춤추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슴이 벅차오른 CJ는 음악 소리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음악 소리는 아름다운 마법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CJ는 눈을 떴어요.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쳤죠. 뒤에 서 있던 두 형들도요. 할머니가 CJ의 손바닥에 있는 동전에 눈길을 주자 CJ는 동전을 아저씨의 모자에 살짝 던져 넣었어요. 이번 정류장은 마켓 스트리트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데니스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CJ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부서진 보도와 망가진 문, 낙서로 뒤덮인 유리창과 굳게 닫힌 상점들. CJ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여기는 맨날 이렇게 지저분해요? 할머니가 빙긋 웃더니 하늘을 가리켰어요. CJ, 저길 보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나 있단다. 늘 무심코 지나치다 보니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CJ는 무료급식소 위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지개를 보았어요. CJ는 늘 생각도 못한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할머니가 신기했어요. CJ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퉁이를 지나 멀어지는 버스, 깨진 채로 여전히 불을 밝히는 낡은 가로등, 벽에 비친 길 잃은 고양이의 그림자가 보였죠. CJ는 유리창 너머 낯익은 얼굴들을 보고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오니까 좋아요. CJ는 할머니가 빙긋 웃어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았죠. 할머니는 CJ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CJ. 어서 가자꾸나.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지개 물고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해초 침대 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계속 뒤척거렸어요. 무지개 물고기가 칭얼댔어요. 엄마, 잠이 안 와요. 그러자 엄마 물고기가 물었어요. 우리 아기 왜 그러니? 너무 어두워요. 걱정 마. 엄마가 전등 물고기를 불러줄게. 그럼 네가 잠들 때까지 전등 물고기가 여기를 환하게 비춰줄 거야. 자, 이제 잘 자렴.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엄마, 나랑 조금만 같이 있어 줄래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늘 너랑 같이 있어. 약속하는 거죠? 그래. 하늘 땅, 별 땅, 약속.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와서 날 휩쓸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더 빨리 헤엄쳐가서 널 따라잡은 다음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거야. 무지개 물고기가 또다시 물었어요. 문어가 뿜은 시커먼 잉크구름에 갇혀서 길을 잃으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널 찾아 나설 거야. 그리고 그 시커먼 구름을 후 하고 날려보낸 다음 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해적 물고기가 날 쫓아오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 해적 녀석 엄마한테 혼쭐 날 각오를 해야지. 엄마가 겁을 꽉 줘서 다시는 네 근처를 얼씬거리지 못하게 쫓아버릴게. 무지개 물고기가 말했어요. 혹시 독해파리에게 붙잡히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엄마가 잘 간호해 줄 거야. 그리고 두고 봐. 그 독해파리는 큰 코 다치게 될 테니까. 무지개 물고기가 물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내가 무서운 꿈을 꾸면요?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꼭 안아줄게. 자,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폭 잘 자렴. 무지개 물고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스르르 잠이 들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네, 엄마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정말 귀여워요. 꼬마가 꼬미를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꼬마는 꼬미를 상자에 담았어요. 안녕, 나는 꼬미라고 해. 안녕, 나는 곰곰이야. 꼬미야, 이곳은 처음이지? 상가에 가면 집을 소개해주는 가게가 있어. 상점의 불빛들이 밤길을 밝혀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고 싶어요. 어머나, 꼬미 아니니? 오래전에 헤어진 이모였어요. 꼬르륵. 저런, 배가 고프구나. 여기는 치즈케이크가 정말 맛있단다. 그런데 어떤 집을 찾고 있니? 전망이 좋은 집이요. 전망이 좋은 집이라. 이모, 어디까지 가요? 힘들어요. 거의 다 왔어. 우와! 여긴 풀빌라란다. 한번 둘러보겠니? 방도 넓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정말 멋져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이에요? 이리로 따라오렴. 우와! 여기는 아파트야. 전망이 어떠니? 정말 아름다워요. 세 번째 집은요? 세 번째 집도 이렇게 멋져요? 기다려 보렴. 우와! 여기는 머그하우스야. 옥상에서 정원을 가꿀 수 있어. 옥상 정원이라니. 철마다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네 번째 집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줄 집은
우와! 여긴 옥상에 서재가 있어. 그리고 1층에는 침실과 부엌이 있지. 너무너무 예뻐요. 꼬미야, 어느 집이 가장 마음에 드니? 제가 살고 싶은 집은요? 꼬마가 사는 집이에요. 빨간 벽. 빨간 벽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눈 닿는 데까지 뻗어 있었죠. 벽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벽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꼬마 생쥐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난 정말 궁금해.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생쥐는 겁 많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야옹아, 이 벽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고양이가 소곤거렸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거야. 벽은 우리를 지켜줘, 꼬마 생쥐야. 저 바깥쪽은 위험해. 그러고는 총총 가버렸어요. 꼬마 생쥐는 늙은 곰에게 물었어요. 곰할아버지, 저 빨간 벽은 왜 세워진 거예요? 늙은 곰이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꼬마 생쥐야. 저 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단다. 이제 내 삶의 일부야.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곰할아버지? 생쥐가 물었어요. 아니, 별로 궁금하지 않구나. 그러고는 느릿느릿 가버렸어요. 꼬마 생쥐는 언제나 행복한 여우에게 물었어요.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니, 여우야? 벽 뒤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야? 여우가 씩 웃었어요. 꼬마 생쥐, 넌 질문이 너무 많아. 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나처럼 행복해질 테니까. 그러고는 서둘러 가버렸어요. 꼬마 생쥐는 으르렁 소리를 잃어버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야, 저 벽 뒤는 어떤 세상이야? 사자는 슬픈 얼굴이 됐어요. 벽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커다랗고 시커먼 없음이 있지. 사자는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생쥐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꼬마 생쥐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어느 날 빛깔 고운 새가 벽 너머에서 날아왔어요. 꼬마 생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파랑새야, 넌 어디서 왔니? 이 벽 너머 세상에서. 새가 대답했어요. 그건 말도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파랑새야, 날 벽 너머로 데려가 줄 수 있니? 꼬마 생쥐가 물었어요.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파랑새와 꼬마 생쥐는 함께 벽을 넘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꼬마 생쥐는 상상도 못하던 색색까지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껌껌하고 으스스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꼬마 생쥐가 말했어요. 파랑새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봐서 그래. 너는 궁금해하면서 봤잖아? 넌 정말 용감했어. 진실을 스스로 찾아 나설 정도로 말이야. 꼬마 생쥐야, 내 인생에는 수많은 벽이 있을 거야. 어떤 벽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은 내 스스로 만들게 돼.
하지만 내가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그 벽들은 하나씩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친구들에게 말해줘야겠어. 생쥐가 소리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꼬마 생쥐야. 파랑새가 타일렀어요. 그래도 해볼래. 생쥐는 말했죠. 그런데 둘이 뒤를 돌아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벽이 어디 있지? 꼬마 생쥐가 물었어요. 무슨 벽? 파랑새가 물었어요. 벽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생쥐는 알 것 같았어요. 꼬마 생쥐는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귀 기울여 듣더니 하나씩 하나씩 벽을 통과해서 걸어 나갔어요. 사자만 그 자리에 남았죠. 그러다가 사자도 마침내 발을 떼었어요. 꼬마 생쥐랑 친구들을 찾아 벽 너머 세상으로 나가려고 말이에요. 꿀방귀, 똥방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단다. 고래등 같은 커다란 기와집에서 수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살았어. 사람들은 모두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를 부러워했지. 그런데 부자에게는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있었어. 그건 바로 성격이 다른 두 아들이었지. 큰아들은 욕심이 아주 많아. 귀한 것이 있으면 손에 움켜쥔 채 놓을 줄 모르고 만난 것이 있으면 제 입에 넣기가 바빠. 그런가 하면 작은 아들은 도대체 욕심이 없어. 귀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형에게 보여주고 만난 것이 있으면 형 입에 먼저 넣어주네. 내가 죽으면 큰아들이 재산을 모두 차지할 텐데 그럼 작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부자는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어.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 세월이 흘러 부자는 늙고 병들었어. 부자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내가 죽으면 두 아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도록 해주게. 두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 장례가 끝나자 큰아들은 작은아들에게 말했어. 네 재산은 내가 잘 관리하여 불려줄 테니 내게 맡겨라. 작은아들은 선뜻 그러라고 했지. 형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었거든.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몰래 빼먹기 시작했지. 몇 년이 지나자 작은아들은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 아우야, 내 재산을 크게 불리려다 그만 모두 날리고 말았구나. 큰아들은 짐짓 슬픈 얼굴로 말했어. 그런데도 마음씨 착한 작은아들은 오히려 형을 위로했단다. 형님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지. 어느 날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웬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난 거야. 깜짝 놀란 작은아들은 그만 도끼고 지게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앞으로만 내달렸지. 뒤에서는 무서운 호랑이가 공중공중 뛰며 따라오고 앞에서는 나뭇가지며 풀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발바닥이 어디에 닿는지도 몰랐어. 얼마나 달렸을까? 작은아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발견했어. 아이쿠, 살았구나.
작은 아들은 앞뒤를 살필 겨를도 없이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내쳐 앞으로만 달려가지 뭐야. 작은 아들이 쿵덕거리는 가슴을 꼭 누르며 숨어 있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 그 구덩이는 놀랍게도 꿀 구덩이였어. 세상에! 작은 아들은 입이 떡 벌어졌어. 아침도 변변히 먹지 못한 데다 호랑이에게 쫓기느라 식은땀을 한 마리나 흘렸으니 너무나 배가 고팠지. 작은 아들은 망설일 새도 없이 허겁지겁 꿀을 퍼먹었어. 꿀맛은 그야말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지. 한참 꿀을 퍼먹은 작은 아들은 슬금슬금 기어서 구덩이 밖으로 나왔어. 아까 나무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나무찜을 지려고 힘을 꾹 주었지. 그러자 방귀가 뿡 나오는 거야. 어라? 그런데 방귀 맛이 이상했어. 구린내 나는 방귀가 아니라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지 뭐야? 몇 번을 다시 뀌어봐도 마찬가지야. 달콤하고 향기로운 꿀방귀. 작은 아들은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어. 이거 참 재미있구나. 방귀 냄새가 달고 향기롭다니 말이야. 내가 꿀방귀를 뀌면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려고 몰려들 거야. 이튿날 작은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터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지. 달콤하고 향기로운 방귀요! 달콤한 꿀방귀 맡으러 오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어. 아니 뭐야? 달콤하고 향기로운 방귀라고? 이 사람 순 거짓말쟁이 아닌가? 어서 방귀 한번 뀌어보시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우성을 쳤어. 작은 아들은 아랫배에 힘을 꽉 주었어. 뿡!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귀가 나왔어. 어머나! 정말이네! 방귀가 달콤해!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작은 아들은 신이 났어. 그래서 풍풍 퐁퐁 방귀를 뀌어주었지. 꿀방귀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작은 아들은 날마다 꿀구덩이로 가서 꿀을 잔뜩 퍼먹고 방귀를 퐁퐁 퐁퐁 뿡뿡 끼워주었어. 꿀방귀 맛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군. 꿀방귀 냄새를 맡은 어떤 부자는 큰돈을 내놓으며 말했어.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꿀방귀를 끼워주게. 아닙니다. 공짜로 끼워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사양했지만 부자는 막무가내지 뭐야. 그 소문을 들은 큰아들은 놀부처럼 배가 아팠어. 뭐라? 내 동생이 방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방귀라면 나도 자신 있는데 나라고 꿀방귀 장사를 못하겠어? 큰아들도 숲으로 가서 나무를 했어. 쿵쿵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데 예상대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지.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큰아들도 도끼와 지게를 내팽개치고 달리기 시작했어. 한참 가다 보니 눈앞에 커다란 구덩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야. 옳거니 저것이 바로 꿀구덩이렸다.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려 보니 과연 누런 것이 있었어. 저것이 바로 꿀이로구나. 큰아들은 누런 것을 마구 퍼먹었어. 그런데 그것은 꿀이 아니라 똥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큰아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 다음날 큰아들은 이웃마을로 나가 크게 외쳤어. 달콤하고 향기로운 꿀방귀 사려! 그러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기 시작했어.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어서 꿀방귀나 끼워 보구려. 사람들이 재촉했어. 큰아들은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뿡 방귀를 뀌었어. 아휴, 구린내. 이게 웬일인가? 웽! 큰아들의 방귀는 꿀방귀가 아니라 똥방귀였어.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며 큰아들의 뺨을 후려쳤어.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내놔! 사람들은 큰아들을 사기꾼이라며 관가에 고발을 했어. 고을 원님은 큰아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곤장 100대를 쳐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꿀방귀 장사를 하려다 호되게 매만 맞은 큰아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이 소식을 들은 작은아들은 형님을 집으로 모셔와 공손하게 잘 대접했어. 형님,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같이 삽시다. 욕심 많은 큰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뒷산 아버지 무덤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단다. 진짜 대장이 나타났다. 동생이 처음 집에 온 순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 동생은 집에 오자마자 사업 계획을 발표하더니 제멋대로 우리 집 서열을 정했어.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그리고는 내 사무실에 떡하니 들어가 앉아. 이제부터 우리 집 대장은 자기라는 거야. 그 앤 나보다 훨씬 더 막무가내였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 그런데도 내 부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했어.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이상했어. 동생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 영양 만점 식사, 기분 좋아지는 향기, 정말 편안한 의자, 신나는 오후 운동, 24시간 전담 온라인 홍보팀, 전용 리무진까지. 나도 한때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하지만 아무도 내게는 관심이 없었지.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해도 결국 나는 다 포기하고 말았어. 주문을 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 한밤중에 툭 하면 열던 회의도 뚝 끊었어. 그때 동생이 다가왔어. 녀석, 괜히 우리 집 대장이 아니었던 거야. 마침내 동생과 나는 우리 집을 함께 다스리게 되었어.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린피스의 집. 수북하게 쌓인 낙엽 속에 깡통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냥 깡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깡통이 아니에요. 깡통 속에서 누군가 쏙 얼굴을 내밀었어요. 바로 그린피스예요. 이 깡통은 그린피스의 집 현관문인 셈이죠.
그린피스의 집은 낙엽 쌓인 땅 저 밑에 있어요. 그린피스의 방에는 아주 멋진 소파가 있어요. 앉거나 누우면 또롱또로롱 예쁜 소리가 나는 신기한 소파지요. 그린피스가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린피스의 방에는 책이 아주 많아요. 그린피스는 매일 조금씩 그 책을 읽고 있죠. 그린피스의 집에는 방도 참 많아요. 좁고 긴 터널을 쑥쑥 지나면 그 끝에 다른 방이 있어요. 여기는 그린피스가 운동을 하는 방이에요. 철봉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고 트램펄린 위에서 폴짝폴짝 뛰지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보물의 방이에요. 그린피스는 날마다 보석들을 후후 불면서 뽀드득 뽀드득 닦아요. 보물들은 늘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여기는 욕실이에요. 욕조에 몸을 담근 그린피스는 언제나 조그만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아흠, 그린피스가 하품을 했어요. 그린피스가 잠을 자려나 봐요. 침대는 그린피스의 집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조그맣지만 정말 포근한 침대예요. 지금 그린피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새 터널을 파고 비밀의 방을 만드는 무척 신나는 꿈이에요. 사방이 고요한 겨울이 왔어요. 새하얀 눈이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이제 그린피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